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혁명당 정책위 부의장 성상훈입니다. 여러분은 국민혁명당 1000만 명 당원 모집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어제 이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중국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이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10월 9일입니다. 10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대구 경북 지역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자 지역 경선이 있습니다. 10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동대구역 광장으로 되어 있네요.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일요일은 교회를 가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10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는 또 대전역 광장입니다. 대전, 충남, 충북 지역 지역 유세가 있고요. 12일은 화요일입니다. 오후 2시 광주역 광장,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지역. 그리고 10월 13일 수요일은 오전 10시입니다. 이날만 오전 10시입니다. 부산역 광장,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그 부산은 부산국제영화제 때문에 조금 일정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분들은 야, 왜 부산을 홀대하냐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계실 건데 아닙니다. 그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부산 국제영화제 때문에 일정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밀렸습니다. 자, 10월 14일 날 목요일 오후 2시는 일단 서울역 광장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4일 날 후보자를 바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 당선증을 또 드리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 일단 우리 당원들은요, 그 당일날 그 지역에서 투표하실 분들은 그 신분증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저희는 뭐 모바일 투표 이런 거 없습니다. 모바일 투표는 얼마든지 해킹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심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중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 경선 뭐 당원들 뭐 몇 프로 또 나머지는 일반 국민들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그 역선택 그 다른 당에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 당에 뭐 자기들하고 제일 뭐 딱 자기들 입에 맞는 후보를 낸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거의 비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 정당은 우리 딱 당원들만 현장에 나와서 투표하시는 분들만 딱 그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도 1학년 일반 선거를 하면은 그 반 안의 학생들만 반장 선거에 참여를 합니다. 1학년 2반 학생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당 당원들만 해야지 우리 당의 정체성, 정강 정책에 맞는 후보를 내지 다른 당 사람들도 와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면 그거는 뭡니까? 선거가 아니고 잡탕이지, 잡탕. 지금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다 다른 당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뭐 여론조사하고 하는데 그 여론조사나 그런 것들도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결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론 조작, 선거 뭐 조작 이런 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딱 저희 당원들만 현장 투표만 합니다. 그러면은 부정이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일단 자세한 내용은요. 국민혁명당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자세한 세부 일정은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들 어떻게 뭐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뭐 자세한 내용들 인터뷰 영상부터 해가 자기소개 뭐 간단하게 글 써놓은 것들 그런 것들 있으니까 보시고 주변 분들한테 널리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오전 11시 반에는 화천대유 특검을 추진하라고 국민혁명당에서 동아면세점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국민혁명당 TV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국민혁명당 TV 유튜브 채널을 계속 구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선거 관련해서 지방에서 하시는 것들 그리고 기자회견
토요일마다 걷기 운동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국민혁명당 TV로 내보냅니다. 그 왜냐하면 다른 채널 이게 워낙 제가 이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른 채널들이 자꾸 계정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계정을 좀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국민혁명당 유튜브 채널 국민혁명당 TV에서 정치 관련 여러 가지 내용을 내보내니까 국민혁명당 TV를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PPT를 띄워 주십시오. 국민혁명당 당원 가입은 국민혁명당 홈페이지 가시면 온라인 당원 가입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원 그 종이를 다운 받아 가지고 작성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많이 당원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공산주의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사람들이 막 재미없어 하시고 뭐 복잡해 하시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 왜 우리가 이 역사를 모르고 이 공산주의가 어떤 건지 알면은 안 속는데 모르면 사기 당하고 거짓말 당하고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지금 오늘 많이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물 지난 시간에는 그 유물론 지난 시간에는 중국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난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1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혁명당 TV에 가시면 1편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제 유물 중국이 2018년부터 망하기 시작했는데 2018년부터 제가 그 국내에서 반중 운동을 막 전개를 했습니다. 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뭐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18년부터 중국이 십자가를 떼내고 교회를 불지르고 불도저에 밀어버리고 그 목사님들 잡아가두고 막 생매장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이 중국이 이제 완전히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5월 달부터 비가 왔답니다. 아직도 비가 오고 있어요. 막 회오리 바람이 쳐가지고 그 아파트 외벽이 떨어지고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땅이 푹푹 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꺼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공장들이 다 침수가 되고 그리고 석탄이 부족하다니까 탄광 27개가 수몰돼 가지고 탄광 27개가 이제 폐쇄됐답니다. 수몰돼 가지고. 그리고 지금 석탄이 없대요. 석탄이 없어 가지고 전기를 못 돌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석탄이 없으니까는 제가 오늘부터는 그 호주산 석탄을 다시 하역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다시 하역할 거를 왜 호주산 석탄을 수입을 금지했습니까? 그런데 이미 끝나버렸어요. 예, 왜냐? 전 세계 그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서 기업 못하겠다 머리 아프다.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 기업들 이미 부도 날 만큼 부도 다 났고 지금 흥다 350조 부채가 350조짜리 흥다 그룹 그거 홍콩에서 상장 폐지됐고 상장 중단됐고 그러면 이제 줄줄이 부도 나는 거예요. 예. 자, 오늘은 이제 유물론 한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망했습니다. 올 겨울에 어마어마하게 얼어 죽고 굶어 죽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예. 벌어질 거 지금 뭐 문재인 정권도 화천대유 때문에 화천대유 특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후보자 교체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는 거 같은데 뭐 이재명이가 사과할 거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아수라를 보십시오. 영화 아수라가 아수라장 됐다 할 때 뭐 그 아수라 뭐이기도 한데 거기는 안남시청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개발권을 두고서 그 조폭들하고 거기는 은실장이 나오더라고요. 은실장. 저 성남시장 이름이 은숨인데 희한하게 그거는 또 은실장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남시장도 뭐 조폭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루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래가 나중에 경찰 검찰하고 서로 죽고 죽이고 나중에 그 비리 경찰 비리 검찰 안남시장 뭐 다 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남시장 성남에서 화천대유 비리가 터졌네요.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영화 아수라를 보십시오. 그 불교 영화 아닙니다. 예. 자, 오늘은 유물론 이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방송하면은 그 많은 분들이 재미없다고 안 보셔가지고 제가 가슴이 아파요. 나는 준비는 밤새 해야 되니까 밤새 하고 나면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 보셔가지고 가슴이 아파요. 예. 자, 유물론이 뭐냐면 물질에서 정신이 나오면 모든 것은 물질로부터 도래한다. 그러니까 물질 만능, 돈이면 다 된다. 얼마야? 얼마면 되겠어? 이런 게 다 그냥 그 물질 만능 공산주의의 한 일종입니다. 예.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은 없고 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 상부구조, 경제, 물질, 돈, 저런 게 하부구조. 이게 이제 엥겔스, 마르크스가 했는데 저 사람들이 그 다 아슈케나즘 주의식 유태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 공산주의가 되면은 이 유토피아가 온다. 물질이 있으면은 유토피아가 온다. 물질이 많으시면은 유토피아가 옵니까? 돈 많은 집 보니까는 그 형제 자매들끼리 뭐 상속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시더만. 예.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게 유토피아가 오는 건 아닙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면 다 된다. 얼마야? 얼마면 되겠네. 사람 두들겨 패고 돈 물어주면 되지. 뭐 1,000만 원씩 줄까? 500만 원 꽂아줄게. 병원 가봐라. 야 500원 팁이다. 1,000만 원 줄게. 사람 실컷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도덕윤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법무부 차관 이용구인가요?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했죠. 그런데 구속됐습니까? 뭐 후지부지 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뭐 윤미향 보니까 할머니들 돈 어떻게 했다며? 어떻게 구속됐습니까? 예? 조국 지금 화천대유 이 정도면 다 구속이 돼야 되는데 도덕윤리가 없는 겁니다. 야, 박근혜 대통령 도대체 얼마 먹었는데 감옥 갔습니까? 돈 먹은 거 있어요? 아니, 경제적 운명 공동체라면서요. 아니, 남한테 그 남을 구속시키고 잡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고 감옥 보내고 할 때는 경제적 운명 공동체, 말도 안 되는 무명 뒤집어 씌워가지고 탄핵시키고 감옥 보내고, 자기들은 경제적 운명 공동체 아니고, 이렇게 도덕윤리가 없는 겁니다. 도덕윤리가 없는 거예요. 자, 사람은 고등한 동물이다. 진화론. 예. 진화론이 뭐냐? 이게 이 공산주의에 따른 그 변종입니다. 변종.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아메바에서부터 진화했다는 건데 이게 거짓말이죠. 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게 이 공산주의는 거짓의 영,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뱀이 뭐합니까? 야, 저 선악과 따먹어라.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주고 계속 거짓말하고 이제 꼬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메바에서 사람이 진화했대. 근데 그 아메바는 어떻게 생겼나? 지구가 뻥하고 터졌을 때, 우주가 터졌을 때 생겼대. 우주가 뻥하고 터지면은 행성들이 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주기적으로 이 공전을 합니까? 또 주기적으로 자전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나요? 그러면 또 가설을 들이대요. 또 그 가설에 또 가설. 뭐예요? 진화론이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가짜뉴스. 가짜라는 가짜. 저 진화론이 1973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죠.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부하한테 총 맞아 죽은 거 아닙니까? 저 진화론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때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진화론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됐냐? 아니,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도 되네. 학교에서 기도가 없어졌어요.
그거 거짓말해도 되고 돈 많은 애들이 돈 없는 애들 막 억압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각종 부정부패 비리 뭐 마약 술 담배 가출 온갖 범죄가 판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히피가 저기 뭐야 70년대 80년대 넘어가면서 미국에서 히피가 나오고 한국에서 뭡니까 1970년대 진화론이 들어오면서 낙태 두 자녀 막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두 자녀만 놓자 한 자녀만 놓자 이 뭐예요? 낙태를 정부가 강요를 했어요. 국민들한테 자기 자식을 죽여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이는데 그게 어떻게 죄가 안 됩니까? 예. 진화론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라 자기 자식은 세포다. 그러니까 죽여도 된다. 그래 된 겁니다. 예.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예. 제가 오늘은 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몇 분 들어오시지 않았고 비도 오고 하니까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그렇게가 진화론이 들어오고 낙태가 보편화되고 그러면서 10년 후에 뭐가 됐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종북 주사파들 북한 지령받고 활동했던 자칭 민주화 운동 했다는 사람들이 판을 쳤고 그러면 어찌 돼요? 90년대 들어가지고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그 북한 지령받고 활동했던 자칭 민주화 인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지방에 뭐 한 자리씩 주는 거 아닙니까? 지방 분권 이래가지고 지방 자치제 하면서 지역의 정치가로 신분 세탁을 해주고 그래 어찌 됩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리고 1980년 82년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졸업 정원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졸업 정원제요. 그 82학번 아마 아실 겁니다. 82학번. 졸업 정원제라는 게 뭐냐면 졸업 정원이 100명이면 130명을 뽑아요. 더 많이 뽑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들 성적 안 되는 애들 자르는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들어간 애들이 성적이 안 되는 애들이 서울대고 뭐가 많이 들어갔는데 자기가 잘릴 것 같으니까는 한창 뭐 민주화 뭐 바람 부니까는 그러니까 운동하러 나간 거예요. 이판사판 어차피 잘리는 거. 그러니까 야야 88년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그 올림픽 하니까는 교수님들이 야야야 너 데모하지 마라 대학원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그 실력도 안 되는 애들 다 대학원 보낸 거예요. 걔들이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따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 대기업의 중간 간부 이상 부장급 이상 임원 공기업의 임원 예? 정치인들 대한민국의 중상류층 이상 주류가 된 겁니다. 그 가짜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드루킹 네이버 여론조작 이런 게 되는 거고 배춧잎 투표제가 나와도 가만히 있고 침묵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 거짓의 영으로 휩싸인 게 저 70년대 저 진화론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쌓인 겁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역사를 알아야지 우리가 다시 실수를 안 합니다. 이슬람 사원을 그때 뭐 제1차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 읽고 나니까 그때 뭐 이스라엘하고 뭐 단교하라고 하고 뭐 저기 그 중동 국가들이 막 이런 요구를 하고 또 이슬람 사원을 막 이렇게 만들라 해가지고 이태원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 이슬람 종교가 포교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교리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 거짓의 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20년, 30년, 40년 지나니까 전부 다 이렇게 마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중도 실용주의 한다고 해가지고 과거 공산주의 활동했던 사람들 다 끌어들이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대통합, 포용한다고 해가지고 친노 세력들 다 끌어들이고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여당 야당이 다 저렇게 오염된 겁니다. 화천대유 그 앞전에 부산에서는 LCT 해운대 LCT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여당 야당 다 오염된 겁니다. 왜? 돈이면 된다. 물질 만능주의.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LCT 수사하려고 하니까는 여당 야당에서 합심해가지고 탄핵시키고 감옥에 쳐넣은 거 아닙니까? 그겁니다. 사람의 불행은 사회의 탓이다. 세상이 완벽해지면 죄도 사라진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왜 이렇게 거짓의 영들에 휩싸였는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쌓이고 쌓였는데 국민들이 그냥 그래 뭐 먹고 살면 되지, 돈이면 되지, 그래가지고 그 불의하고 타협을 했기 때문에, 거짓과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탓입니다. 우리 모두의 탓. 우리 국민 모두의 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이 이런 이 공산주의 악령에 대해 가지고 이론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바로 서야 됩니다. 자, 세상이 완벽해지면 죄도 사라진다. 사람의 불행은 사회의 탓이다. 자, 이게 나라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아니 그 교통사고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진상조사, 또 진상조사, 또 진상조사. 그래가지고 자기들 진지를 구축하는 게 진지를 다 보상금 나눠주고. 아니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전사했습니까? 아니죠. 안타깝지만은 많이 죽었지만은 그건 교통사고 아닙니까? 교통사고. 이 거짓의 영인데 국민들이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또 박근혜 정권 때도 저거 거짓의 영인데 교통사고인데 밑에 참모들이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웠습니다. 안 싸우니까 다 감옥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 직원이고 경찰이고 기무사고 뭐고 하네. 지금 우리가 거짓하고 싸우지 않으면요, 거짓하고 타협하면요, 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감옥 가겠죠. 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나 저희 집안이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가 다니던 고교의 해당 담임 선생님이, 디렉터라고 부르는 선생님이 설계해서, 아니 뭔가 문제가 있고 하면은 자기들이 한 거지 어떻게 다른 사람 선생님이 해줬습니까?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더라도 자기가 봤을 때 이게 부정부패고 비리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래 이야기를 해야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가족을 둘러싼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달라. 아니 부정부패는, 서류 조작하고 부정부패는 조국하고 그 가족들이 했는데 왜 대학 입시제도를 전면에 검토를 해야 됩니까? 이게 사회제도 탓입니까? 개인의 비리가 화천대유가 그게 개인의 비리지 그게 행정적 제도적 절차적 결함인가요? 그거는 공무원들하고 다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해먹은 거 아닙니까? 그 제도 탓인가요 그게? 자, 공산주의는 인간의 죄를 부정합니다. 그러면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람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평등한 공평한 세상, 혁명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이 됩니까?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가 공동 부유한다고 해가지고 부자들, 기업인들 거, 연예인들 거 재산 뺏어가지고 나눠준다고 하면서 자기들 착복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기업인들 다 도망가고 나라가 폭삭 망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 지금 앞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고율의 복지, 고세금, 이거는 뭐다? 무혈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무혈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야, 무상몰수, 무상분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야, 내 거 왜 뺐냐 하고 반항하고 반발하고 하니까 사람을 죽여야죠. 그러니까 피곤해. 이건 유혈혁명이야.
그러니까 세금을 왕창 올려가지고 부자들 것을 뺏어. 그래가지고 야 긴급 재난지원금이다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자영업자들 망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게 한국판 공동부유입니다. 공동부유. 시진핑이가 하고 있는 거. 그게 무혈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그 깨달으셔야죠. 모든 사람의 재산과 토지를 모아서 똑같이 나눠준다. 게으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1923년 3월 달에 태평양 잡지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공산주의 당구당이라는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말살하려는 그것이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예요. 그거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글을 쓰셨어요. 왜? 이 당시에 그 상해 임시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소비에트식 공산주의 개헌을 하려고 했었거든. 결과적으로 그 김구 선생이 소비에트 체제의 개헌을 합니다.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야 공산주의는 그거 안 돼. 그렇게 글을 쓰신 거예요. 야 자본가를 없앤다고? 경쟁력이 사라져서 더 이상 기술이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시진핑이가 공동 부유한다고 기업인들 거 다 뺏으니까 기업인들 해외로 도망가 버리죠. 지금 중국의 기업들 다 망한 거 아닙니까? 물론 전기가 없는 것도 있지만 지식인을 없앤다고 모든 사람의 하향 평준은 옳은 일이 아니다. 시진핑이가 뭐 하고 있습니까? 야 영어 금지, 사교육 금지, 영어 교육 금지, 시진핑 사상만 공부해. 애들 바보 되죠. 북한처럼 되는 거야. 북한처럼. 공짜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공짜가 좋습니까? 무상의료 좋을 것 같아요? 야, 돈이 안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주겠습니까? 예? 돈이 이 환자 한 명 고치는데 돈이 10만 원 나오는 거하고 공짜로 나오는 거하고 어떤 사람을 더 잘 봐주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돈 많이 주는데 봐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게 지금 의료보험 수가라 해가지고 의료보험 제도, 의료보험 자체가 사실은 그 사회주의적 제도입니다. 부자들은 의료보험료 많이 내죠. 부자들한테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아파도 병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있는 그게 사회주의 제도예요. 의료보험 자체가. 우리가 그 정도는 감내를 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인정을 할 수 있다고. 왜? 사람이 아파서 병원을 못 가면은 그거 진짜 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조금 내가지고 없는 사람들 야 대신해서 병원도 가고 의료보험 혜택도 좀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그 정도는 충분히 사회적 합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이 열심히 일한 거 기업인들이 열심히 일한 거 뺏어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이 야 내가 무상복지 해줄게. 이거는 국민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거죠. 자, 국민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당의 강령이 부유세, 재산세 이런 거 폐지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이중과세를 폐지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세금을 내면은 물건을 사면은 그 담배를 사고 기름을 사고 휘발유 사고 그리고 뭐 술을 사고 하면은 그 안에 부가가치세 말고 또 뭐 교육세 뭐 주세 뭐 유류세 등등 이중과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이중과세가 있는지 모르고 세금을 2번 내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한번 냈으면 됐지. 그 안에 교육세 무슨 세 이런 것들 빼야 돼요. 우리 국민혁명당이 집권하면 그런 거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빼면은 담배값도 2,000원으로 내려가겠죠. 지금 4,500원 하는 거 2,000원으로 내려가겠죠. 술값도 내려가겠죠. 기름값도 내려가겠죠. 그리고 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거 이미 재산 형성할 때 다 세금으로 다 환수한 거 아닙니까? 세금 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세금 내요. 이런 것들 다
다 없애면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거고, 부동산 세금을 5천만 원으로 올리면은 세금 5천만 원을 같이 엎어가지고 1억짜리가 1억 5천 되는 거 아닙니까? 10억짜리가 10억 5천 되는 거고. 그렇게 점점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세금을 낮추고 조금 걷어가지고 진짜 필요한 데만 쓰면은, 그러면 나라 잘 돌아갑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생기니까 세금을 여기저기 돈을 많이 쓰겠죠. 그러면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올리면요, 국민들이 쓸 돈이 없으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럼 기업들 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공짜가 좋은 게 아닙니다. 못 살겠다 베네수엘라 340만 명이 탈출했대요. 지금 우크라이나 여성들 몸팔로 나간대요. 1달러래, 1달러. 10달러. 우리 돈 많은. 그 나라가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석유가 나는 석유 세계 1등 산유국인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권, 차베스 정권 들어서니까 몇 년 만에 망해가지고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져먹고, 단돈 10,000원에 저기 여성들이 몸을 팔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볼까요? 집단화를 부추기는 반클라크, 반분홍 시비가 있었습니다. 부자들 걸 빼앗자. 그래가지고 부자들 다 죽이고 빼앗고 하니까 어찌 됩니까? 저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이게 집단화, 부자들을 없애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빼짝 말라가 죽어버렸죠. 이게 우크라이나 대참사입니다. 1932년에서 33년까지 800만에서 1100만 명이 아사한 걸로 추정됩니다. 이게 이제 홀로 동물이라고 하는데, 사유재산 몰수와 집단화가 부른 대참사 학살극입니다. 부자들 거 다 부자들 죽이고 빼앗았는데, 그러니까 뭐 전부 다 같이 망한 거예요. 공산주의는 플롤레타리아, 우리 노동자에게 유토피아가 아닌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자, 노조가 제일 센 데가 어디예요?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센 데가 어딥니까? 전라도 저 군산에서 맨날 데모하고 하니까 뭐요? 군산에 조선소도 나가버리고 GM 자동차도 나가버리고, 자동차 그 회사 사장실에 가가지고 집기 때려 부수고, 그거는 테러입니다. 테러. 예. 그 공장들이 그 전라도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라도에 뭐야, 그 뭐 무슨 마트입니까? 그 미국의 그 마트 큰 거 하나 들어갔다가 또 쫓겨나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뭐 노동자 하는데 왜 전라도는 기업들 그 민주노총 맨날 데모하니까 다 나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기업들. 그래가지고 무슨 기업형 뭐 자동차 해가지고 뭐 광주형 일자리 해가지고 정부 세금으로 월급 얼마 주고, 민간 기업에서 월급 얼마 주고, 그래가지고 광주에 자동차 공장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 참,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참새 2억 마리를 때려잡은 중국의 대약증 운동. 이 전문가들을 무시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공학 박사한테 농업을 맡긴 거예요. 벼를 빼곡히 심으면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나겠네. 야, 빈 공간에 다 벼 심어 했더만 지력 땅이 힘이 딸려가지고 벼가 안 자라는 거예요. 지력이 딸려가지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병충해가 한번 생기니까 확 번져버리는 거지. 그 참새들을 또 다 잡아들이고, 그러니까 병충해가 퍼지고, 그래 다 굶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선 중국의 모든 인민들을 생산 단위로 묶어서 무료 배식을 시작하고, 토법 고로를 해가지고 동네마다 저렇게 철강소를 만들어 놓고 제철소를 만들어 놓고, 그 제철 우리 농기구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저기다 넣고 쇳물을 끓이고, 그냥 농기구가 없으니까 어쩝니까? 농사를 못 질지, 밭을 못 갈지.
그래가지고 4,500만 명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약진 운동 때 1958년에서 62년에. 근데 지금 시진핑은 뭐 하고 있습니까? 부자들 거 다 빼앗고 지금 똑같이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괜찮다. 학살도 살인도 괜찮다. 독일 아우슈비츠를 그 능가하는 죽음의 공장 굴락. 이게 소련에 있었습니다. 소련. 사람을 옷을 벗기고 잡아 가두고 똥을 먹이고 오줌을 싸고 두들겨 패고 말 안 들으면 권총으로 쏴 죽이고 그리고 생체 실험을 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이게 북한이고요. 옛날에 그 731 그 저기 일제 때 731 부대 마루타 실험 그리고 이게 저 소련 공산당 우크라이나 소련 공산당의 그런 공산주의 이거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공산화 과정에서 2,700만 명의 기독교인과 그 외에 4,500만 명 등 약 7천만 명을 소련이 죽입니다. 기독교인은 왜 저래 많이 죽입니까? 왜 악령이거든, 사탄이거든. 중국 공산당이 제일 먼저 십자가부터 떼내고 불태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권 교회 폐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성경책도 집지 말라고 전염병이 퍼진다고? 제일 먼저 교회를 없애야지 공산화, 사회주의 공산화가 그게 현실화되는 겁니다. 저건 어딥니까? 캄보디아 1975년에서 79년 킬링필드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약 140만 명을 학살합니다. 이 세상을 공산주의 혁명으로 정복하자. 가정, 국가, 교회 해체. 이게 공산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 그래가 지식인들 다 잡아 죽이고 이게 6.8 문화혁명입니다. 중국 대약진 운동 때 사망자가 약 한 4,500만 명, 중국 문화대혁명 때 사망자가 약 한 2,600, 700만 명. 그럼 거의 뭐 8천에서 한 1억 명 죽었다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마 모택동을 갖다가 저 걸어놓고 저 중국 공안들이 근무교대식을 합니다. 지금 이거 신장 위구르 강제 수용소 이게 프랑스 6.8 혁명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구속 없는 삶을 지켜라. 이 60년대가 왜 이렇게 혼탁했는가? 이게 1차 국제 공산당 그 운동이 있었고 그게 60년대입니다. 60년대. 그 2차 세계 공산당 운동이 그 공산주의 물결이 1차, 2차 물결이 휩쓰는데 그게 60년대. 프랑스 6.8 혁명 문화 대혁명, 문화혁명, 중국의 문화혁명.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뭐가 있었냐? 반정부 시위들 많았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1차 공산당 그런 운동이 있었고 80년대가 2차 국제 공산당 운동이 확 이렇게 쓰나미처럼 퍼집니다. 그리고 지금이 제3차 세계 공산당 운동이 지금 퍼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사탄이 이게 악령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자,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구속 없는 삶을 지켜라. 그래가지고 저기 프랑스부터 해가지고 프랑스가 좀 저희가 뭐 파리 고민해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다 저기서 태동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고 성혁명, 동성애, 페미니즘. 제가 앞전에 일부에서 뭐라 했냐면은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탄이다. 하나님께서 이 공산주의는 서양에서 나왔죠. 서양의 역사관은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저놈아 저 지옥으로 보내. 야 호적에서 파버려. 그 이야기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게끔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 그게 공산주의라고 했어요. 사탄, 거짓말, 동성애, 뭐 종교통합, 우상숭배, WCC, WEA, NCGK, 뭐 FCC 뭐 등등
그리고 뭐 집단 섹스, 뭐 마약, 뭐 도둑질, 간음, 간통, 뭐 등등. 그게 다 공산주의의 일종이라고 변형된 공산주의라고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성혁명, 동성애, 페미니즘, 낙태, 반성경적인 거는 다 공산주의예요. 페미니즘, 남자 여자가 화합해서 살라고 했는데 여자가 더 우위라고요? 그게 다 공산주의예요. 개인을 노예로 만들고 자유를 빼앗아도 된다. 지금 여러분 지금 자유 있습니까?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근로의 자유, 이동의 자유 다 제한되고 있죠. 말 같지도 않은 무슨 전염병 때문에. 공산주의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다.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상 대중의 원수, 대형 교회부터 파괴해야 한다. 3년 안에 크리스천을 다 없앤 후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것을 전 국민 TV에 보여준 후 처치하여 크리스천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소련 공산당 총리 흐르시초프. 이 거짓의 악령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북한으로 들어갔고 중국으로 들어갔고 그래 된 겁니다. 종교를 없앤다고? 자유와 평등을 가져온 교회 조직을 없애는 것은 인류 발전에 악을 가져온다. 이게 1923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공산주의 당구당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기독교 여기는 신이 있죠. 하나님 있어요. 공산주의는 없어. 경배대상은 신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 공산주의예요. 우리 문재인 정권이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 그건 뭡니까?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영원한 건 뭡니까?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각 종교에서는 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공산주의는 물질. 공산주의는 사람은 뭐다? 진화의 산물이다. 죄는 내가 죄인이 아니고 사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계급혁명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사이비 종교의 공산주의는. 목적 달성. 기독교는 뭐예요? 성경대로. 공산주의는 모든 수단과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서양에서 공산주의가 나왔는데 서양의 그 세계관은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공산주의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서양에서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목표인데 공산주의는 계급투쟁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게 목표래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공산주의는 사람이랑 가서 속박되는 노예다. 그러니까 계급 대 계급 싸워야 된다. 선생님하고 학생을 갈라치게 하고 부모와 학생을 갈라치게 하고 그것도 뭐 있어요?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게 하고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게 하고 남편과 아내를 갈라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미움을 심어주고 증오를 심어주고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지금 뭡니까? 남편들을 아버지를 무슨 다 강아지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걔는 밥 안 차려줘도 잘 먹는데 우리 남편은 밥 차려줘야 먹는다고. 자기 남편을 강아지 개만도 못하다고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있어요? 아이고 저 집은 아들이 서일해. 야 목매달아 죽겠다. 목매달이다 목매달. 그런 이야기 하죠. 농담 삼아. 그런 것 자체가 다 이 공산주의 악령이라는 거짓의 영이라는 거짓의 영. 거짓 선동의 거짓말의 달인이 이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뭡니까? 드루킹 네이버 여론조작 그걸로 대통령 당선된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게 여론인데 여론을 조작을 했어요. 이게 범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배추님 투표지 그거 나오는데 지금 재검표 안 하잖아요. 화천대유 전부 다 거짓말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박영수 특검 그거 뭐 보니까 화천대유에서 딸이 얼마 받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뭐 원유철 전 한나라당 대표 이름도 나오고 참 이 여야 이게 거짓의 영에 다 사로잡힌 겁니다. 자, 국민 여러분, 뭐 질문이 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 이게 사탄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이 사탄의 영입니다. 우리가 이 거짓의 영과 싸우지 않으면요, 우리 후손들은 중국 공산당한테 먹힐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중국인들이 11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많이 들어와 있는 나라 국민들이 베트남인데 걔들이 한 22만 명 정도, 23만 명, 뭐 그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베트남 사람보다 90만 명이 더 들어와 있는데 이 90만 명의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뭐 합니까?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여론 조작하고 청와대 청원 댓글을 청와대 청원하고, 예?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일자리 다 빼앗고 집 두 채 세 채 사도 부동산 규제 안 받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의 은행에서 100%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면은 통제 안 받죠.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못 내가지고 다 지금 부동산 팔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중국인들 사가는 거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은 한나라당 때인 2009년에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책 교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에는 국민의힘의 산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산하 차하을 학회하고 또 업무 교류 협약을 맺고 중국의 시진핑 1대1로에 들어가는 거를 그거 다 사인했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연구원인 민주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당교하고 또 업무 교류 협약에 사인했습니다. 정책 교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사회주의로 흘러가도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혁명당이 나온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님, 우리는 이제는 거짓의 영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 거짓의 영하고 싸우지 않으면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중국인들의 발 마사지를 하게 될 겁니다. 내년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은 그럼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뀝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이 중국 공산당의 1중대, 2중대가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좌관들이 다 거기 넘어갔어요. 다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접대받고 그러면 다 뇌물 받고 대한민국의 언론인, 학자, 뭐 종교인, 정치인 등등등 안 넘어간 데가 없습니다. 거짓의 영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권 교체는 해야 되는데 국민혁명당이 집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거짓의 영들하고 싸우죠. 그래서 국민혁명당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다 당원가입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국민혁명당은 중국을 해체하고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구출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평양을 수복하고 이승만 시로 이름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김일성 대학을 이승만 대학으로 이름을 바꿀 것입니다. 김일성 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이름 바꿀 겁니다. 그리고 금수산 궁전은 이승만 박정희 박물관으로 개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 거짓의 영을 이겼다고 확실히 체제 경쟁에서 이겼다고 승리의 대못을 박아야 됩니다. 깃발을 박아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오직 국민혁명당이 정답입니다. 자, 꿈은 이루어집니다. 국민 여러분, 10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혼자서 감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꿈은 이루어집니다. 국민혁명당 당원 1천만 명이 되면 우리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국민혁명당과 함께 그레이트 코리아 퍼스트 고구려의 부활 운동에 참가하실 분은
국민혁명당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당원가입하십시오. 전화가입은 1544-5556번입니다. 그리고 국민혁명당 TV 가셔서 구독 신청하시고 이름, 연락처, 주소를 아래로 보내주시면은 010-6839-9643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거 정리를 해가지고 그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그 국내외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거를 매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제가 지금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마 빠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또 정리해가지고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